정화그룹이 영영호 규모의 하늘도시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연말 시상식 밤이었다. 대리사장 서연은 맞춤 제작된 붉은 드레스를 입고 꽃처럼 환하게 웃으며 마이크를 통해 연회장 전체에 목소리를 올렸다. 이철 이사님, 회사의 이영영억 규모의 하늘도시 프로젝트를 안겨주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일순간 나에게로 쏟아졌다. 부러움과 질투,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한 인정이 뒤섞인 눈빛들이었다. 나 이철, 정화그룹 프로젝트 총괄이사. 이 프로젝트를 위해 지난 석 달간 단 한 번도 편히 잠든 적이 없었다. 나는 잔을 들어 사람들에게 가볍게 흔들어 보였지만 입가에 걸린 미소는 어딘가 굳어 있었다. 이에 이 사회에서는 올해 유일한 탁월 공헌상을 제정하고 5억 원의 상금으로 회사에 지대한 공을 세운 이 영웅에게 보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높아지자 연회장은 올해와 같은 박수 소리로 뒤덮였다. 내부와 직원들과 팀원들은 이미 상기된 얼굴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나에게 축하의 시선을 보냈다. 이것은 단지 나의 개인적인 능력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밤낮 없이 헌신한 내 팀 전체에 대한 최고의 보상이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양복깃을 매만졌다. 이제 일어나 내게 주어진 이 영광을 받아들일 참이었다. 서연은 무대 위에서 잠시 말을 멈췄다. 그녀의 시선은 연회장 전체를 훑었지만 결국 나에게 머물지 않았다. 그녀의 눈길은 나를 지나쳐 내 뒤편에 서 있는 한 젊은이에게로 향했다. 그 젊은이는 그녀의 개인 비서 지훈이었다. 졸업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매일 서연에게 차를 나르고 가방을 들고 차를 운전하는 일 외에는 프로젝트 보고서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인턴 사원. 내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불길한 예감이 순식간에 나를 덮쳤다. 서연의 얼굴에 걸린 미소는 더욱 찬란해졌다. 그녀는 거의 찬양조의 어조로 한마디씩 또렷하게 선언했다. 이 영웅은 바로 저의 비서 지훈 씨입니다. 쿵. 내 머릿속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비워졌다. 연회장 전체가 정지 버튼이라도 눌린 듯 침묵에 잠겼다. 괴눈 같던 박수 소리가 뚝 끊겼다. 모두가 얼어붙었다. 몇 초 후 웅성거림과 함께 의아함으로 가득 찬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 소리는 마치 이 터무니없는 결정을 비웃는 듯했다. 내 옆에 있던 팀원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어갔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경악과 불신, 그리고 짙은 분노였다. 나는 지훈이 기이한 정적 속에서 일어서는 것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의기한 영함과 광의가 서려 있었고 심지어 겸손한 척 주위를 향해 고개를 숙이기까지 했다. 서연은 그저 무대 위에 서서 승리자의 자세로 그를 다정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그가 정말 회사를 구한 영웅이라도 되는 양. 잔을 든 내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잔 속의 호박색 액체가 흔들리며 창백하고 핏기 없는 내 얼굴을 비쳤다. 심장은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에 꽉 쥐어졌다가 북극의 얼음물 속에 던져진 것처럼 한치 차갑고 딱딱하게 굳어갔다. 그것은 내가 건강과 존엄을 맞받고 얻어낸 것이었다. 기술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팀원들과 함께 회사에서 한 달 내내 숙식했던 기억이 난다. 지치면 야전 침대에서 잠깐 눈을 붙였다. 핵심 고객의 신뢰를 얻기 위해 술자리에서 강제로 술을 마시다 위출혈로 병원에 실려갔고 다음 날 아침 9시에는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프로젝트 입찰 최종 라운드에서 초등학생 딸이 고열로 응급실에 실려가 아빠를 부르며 울면서 전화했을 때 나는 매정하게 전화를 끊고 수십 명의 심사위원 앞에서 3시간에 걸친 발표를 마쳤다. 하지만 지금 서연은 어처구니 없는 결정으로 나의 모든 노력, 내 팀의 모든 땀과 피를 발 아래 짓밟아 산산조각 냈다. 그녀는 마땅히 나와 내 팀에게 돌아갔어야 할 영광을 값싼 선물처럼 제 인에게 던져주었다. 그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화그룹에서는 능력과 헌신이 아무 가치도 없으며 오직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만이
유일한 지름길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이것은 치욕이었다. 적나라하고 공개적이며 조금도 숨기지 않은 치욕이었다. 나는 연회장 안수백개의 시선이 은근히 나에게로 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동정과 연민도 있었지만 더 많은 것은 구경거리라도 되는 양 즐거워하는 조수였다. 그들은 모두 회사에 지대한 공을 세운 나 같은 공신이 이런 대우를 받고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해하는 듯했다. 노발대발하며 무대로 뛰쳐나갔다저 모를까? 아니면 치욕을 참고 울상보다 더 추한 미소를 지으며 저 도둑놈에게 박수를 쳐줄까? 내 목구멍에는 불덩이가 꽉 막힌 듯했다. 관자놀이가 옥신거리고 분노의 피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한순간 나는 정말 앞에 놓인 테이블을 뒤엎고 그 술을 서연의 위선적이고 정교한 얼굴에 세게 뿌려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나는 거에 부서질 뻔한 와인잔을 천천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탁 하는 작은 소리가 났지만 그 소리는 마치 모든 이들의 심장을 때리는 묵직한 망치 같았다. 나는 오랫동안 책상에 굽어있던 허리를 곧게 폈다. 내 얼굴의 표정은 경악과 분노에서 점차 기이할 정도로 평온한 상태로 변해갔다. 아니, 평온이 아니었다. 그것은 냉기였다. 뼛속까지 스며들어 다시는 어떤 열로도 녹일 수 없는 차가움이었다. 나는 무대 위에서 영광의 후광에 휩싸여 있는 지훈을 보았다.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수상 소감을 발표하며 공허하고 우스꽝스러운 상투적인 말을 늘어놓고 있었다. 나는 무대 아래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서연을 보았다. 그녀는 도발적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잔인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마치 내 고통스러운 표정을 감상하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내 존엄을 마음껏 짓밟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내가 정화그룹을 떠나면, 그녀의 남편이 직접 세운 이 플랫폼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몰랐다. 그녀가 결과를 발표한 그 순간 어떤 것들은 완전히 죽어버렸고 어떤 것들은 이제 막 새로운 생명을 얻으려 하고 있다는 것을. 주머니 속 휴대폰이 서리 없이 진동했다. 보지 않아도 어떤 메시지인지 알 수 있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고 모든 시선이 다시 나에게로 집중되었다. 서연의 얼굴색이 미세하게 변하며 눈빛에 경계심이 스쳤다. 아마 내가 드디어 참지 못하고 폭발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내 부하 민준이 내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철이 형, 진정해요. 나는 그의 손을 두드려 안심시킨 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느긋하게 연회장 문을 향해 걸어갔다. 나는 서연도 무대 위 저 광대도 보지 않았다. 내 발걸음은 한없이 침착했다. 마치 나를 모욕한 소동극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것처럼. 이철, 어디 가세요? 연말 시상식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태도가 왜 이래요? 등 뒤에서 서연의 놀람과 분노가 뒤섞인 호통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발걸음을 멈췄지만 뒤돌아보지 않았다. 연회장의 거대한 문은 투명한 유리로 만들어져 있었다. 유리문 반사되는 상 속에 서연의 분노와 초조함으로 일그러진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다. 문 밖 분수광장 너머 검은색의 유려한 마이바흐 한 대가 밤의 어둠 속에 조용히 서 있었다. 마치 발톱을 숨긴 맹수처럼. 그 차의 비상등이 정확히 한 번 깜빡였다. 마치 소리 없는 초대장처럼. 내 입가의 미소가 드디어 억눌리지 못하고 천천히 위로 올라갔다. 서연 씨, 당신은 아마 영원히 모를 겁니다. 이영영업 규모의 하늘도시 프로젝트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그 계약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마치 최고급 문호처럼 당신은 영원히 열 수 없는 문을 나에게 열어주었다는 것을요. 나는 몸을 돌려 회사 전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서연의 시선을 침착하게 마주했다. 그리고는 우아하게 그녀의 숙적이고는 마이바흐에 올라탔다. 차문이 소리 없이 닫히며 연회장 안의 모든 소란과 경악, 분노를 바깥으로 차단했다. 차 안에는
고급 가죽과 은은한 보이차 향기가 감돌았다. 이 이사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말끔한 양복 차림의 남자가 뒤를 돌아 나에게 직업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는 강우진 사장님의 수석비서 김비서였다. 강우진, 나의 전 사장이자 은인이었던 정동원 회장님의 평생 숙적이며 지금은 수도권 상업한도에서 정화그룹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물이었다. 김비서님, 과찬이십니다. 나는 부드러운 가죽 시트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고 길게 한숨을 쉬었다. 뼛속 깊이 사무치던 한기는 이제야 차 안의 따뜻한 공기와 시트에서 전해지는 안락함으로 조금이나마 흩어지는 듯했다. 강 사장님께서 이미 청리원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김 비서는 차를 부드럽게 출발시키면서 백미러로 내 안색을 살폈다. 오늘 밤 많이 피곤하실 걸 아시고 특별히 이사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보이차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눈을 뜨고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자조적인 미소를 지었다. 피곤하냐고? 그렇다. 나는 몹시 피곤했다. 육체적인 피로가 아니라 마음의 피로였다. 정화그룹에 10년을 바쳤다. 나는 내가 정동원 회장님의 오른팔이자 회사의 기둥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국 나는 서연의 눈에 그저 아무렇게나 버려도 되는 도구, 심지어 그녀의 남자 비서만도 못한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 사장님께서 마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마이바흐는 조용히 차량 흐름에 합류하여 도시 최고급 프라이빗 클럽을 향해 달렸다. 내 생각은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그때 하늘도시 프로젝트는 아직 공중에 떠있는 개념에 불과했다. 이것은 시에서 주도하는 초대형 스마트 도시 건설 프로젝트로 총 투자액은 1억 원을 넘었고 그중 핵심인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부분만 2억 원에 달했다. 이 거대한 먹잇감은 강우진의 한솔그룹을 포함한 모든 IT 기업의 침을 삼키게 했다. 당시 모두가 정화그룹은 승산이 없다고 생각했다. 1년 전 정화의 정신적 지주였던 정동원 회장님이 뇌출혈로 쓰러져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아직도 해외에서 요양 중이라 업무를 주관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회사의 권한은 그의 아내, 원래는 화장품 가게 사장이었지만 사업에는 문외한인 서연에게 넘어갔다. 서연이 회사를 맡은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의 측근들을 회사의 중요한 직책에 앉히는 것이었다. 지훈도 그때 사장 특보라는 명목으로 회사에 들어왔다. 갓 졸업한 대학생으로 아무런 경력도 없었지만 프로젝트 매니저보다 더 높은 월급을 받았다. 그의 유일한 업무는 서연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다. 서연이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면 매일 사무실에서 클래식을 틀었고 꽃꽂이를 좋아하면 그녀의 사무실을 값비싼 수입꽃으로 가득 채웠으며 매일 새 꽃으로 갈았다. 서연이 풍류를 즐기면 그는 그녀와 함께 온갖 미술 전시회와 경매장에 가서 회사 돈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예술품들을 사들였다. 기업 문화 향상이라는 명목으로 말이다. 회사 전체는 혼탁해졌다. 능력 있는 원로들은 배척당했고 아이디어가 있는 젊은이들은 희망을 보지 못하고 줄줄이 퇴사했다. 회사의 실적은 곤두박질 쳤고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정동원 회장님이 다져놓은 기반이 튼튼하지 않았다면 정화그룹은 진작에 무너졌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강우진이 직접 진두지휘하는 막강한 한솔그룹과 하늘도시 프로젝트를 놓고 경쟁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다름없었다. 당시 회사 내부에서는 위아래 할 것 없이 비관적인 목소리가 가득했다. 심지어 어떤 이사는 회의에서 자원을 낭비하고 결국 빈손으로 돌아올 바에는 차라리 포기하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하기까지 했다. 모두가 포기를 말할 때 서연은 의외로 강력하게 반대했다. 그녀는 이사회에서 테이블을 치며 단호하게 말했다. 하늘도시 프로젝트 우리 정화그룹이 반드시 따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때 나는 순진하게도 그녀가 남편의 가업을 지키려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녀의 그런 배포에 일말의 위안까지 느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어리석었다. 그녀가 회사를 위해서였을까? 그녀는 그저 이 프로젝트를 빌미로 회사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모든 권한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으려 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녀의 눈에 가장 쓰기 좋은 칼이었다. 그녀는 내가 정동원 회장님의 손에 의해 발탁되었고 정동원 회장님과 정화그룹에 거의 맹목적인 충성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를 나에게 안심하고 맡겼다. 이기면 그녀의 훌륭한 리더십 덕분이고 지면 내가 일을 제대로 못해서였다. 그렇게 되면 그녀의 그릇을 과대평가했다. 그렇게 되면 나라는 전 왕조의 공신을 제거할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었다. 그녀의 되는 것이었다. 그 석 달 동안 나는 거에 차야듯이 일했다. 10년간 쌓아온 모든 인맥과 자원을 동원했다. 팀원들과 함께 한솔그룹의 과거, 입찰 제안들을 하나하나 분석하여 그들의 기술 프레임워크에 있는 미세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을 찾아냈다. 나는 직접 7개 도시를 날아다니며 하늘도시 프로젝트 전문가, 그룹의 모든 위원들을 방문했다. 뇌물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술 제안을 완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지막 입찰 제안서는 1000페이지가 넘었다. 한 글자 한 글자 모든 데이터에 나와 내 팀의 피와 땀이 응축되어 있었다. 입찰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날 밤 서연이 드물게 우리 프로젝트 팀에 찾아왔던 기억이 난다. 그녀는 커피를 들고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으로 어수선한 사무실에 서서 마치 자신의 영토를 순찰하는 여왕 같았다. 그녀는 우리가 밤샘 작업으로 붉게 충혈된 눈이나 책상이 산처럼 쌓인 컵라면, 상자조차 보지 않았다. 그때 나는 그녀에게 전력을 다해 후회 없이 임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커피를 내려놓으며 돌아섰다. 떠나기 전 한마디를 툭 던졌다. 이철 씨, 저를 실망시키지 마세요. 정동원 회장님이 당신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는 걸 알잖아요. 그녀는 감히 정동원 회장님을 들먹이며 나를 압박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의 작은 감사와 위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나는 깨달았다. 그녀의 눈에 나의 모든 헌신은 당연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나는 정동원한 것이었다. 결국 정화그룹은 근소한 차이로 기적처럼 수주에 성공했다. 소식이 전해지던 날 회사 전체가 열광했다. 서연은 즉시 기자회견을 열고 플래시 세례 속에서 모든 공로를 자신에게 돌렸다. 그녀는 이것은 우리 정화그룹 전 직원이 새로운 리더십 아래 단결하고 진취적으로 나아간 결과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날 발표에서는 내 이름도 내 팀의 이름도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내 마음은 그때 이미 절반쯤 식어버렸다. 하지만 나는 생각했다. 그래, 됐어. 명성은 허상일 뿐이다. 회사가 잘 되고 동료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을 받는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정동원 회장님이 나에게 베푼 은혜가 크다. 그분이 쓰러져 계실 때 그분의 피와 땀이 헛되이 사라지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었다. 나는 순진하게도 밤에 있을 연말 시상식에서 상금을 나눌 때쯤에는 그녀가 나와 내 팀에게 해명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5억 원의 상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것이었다. 발주처가 프로젝트 핵심팀을 격려하기 위해 특별히 배정한 자금으로 회사 이익과는 무관한 전용 자금이었다. 나는 이미 상금 배분 계획까지 세워두었다. 내가 2억 원을 받고 내 부하 민준이 1억 원을 받는다. 남은 2억 원은 팀의 다른 20명 동료들에게 나누어 주어 각자 1천만 원씩 받게 하는 것이었다. 월급이 200만 원밖에 안 되는 이 젊은이들에게는 엄청난 액수이자 그들의 노고를 증명하는 최고의 보상이었다. 하지만 나는 서연의 파렴치함이었다. 하지만 나는 서연이 훨씬 뛰어넘을 줄은 몰랐다. 그녀는 회사장님이 내 상상을 훨씬 뛰어넘을 줄은 몰랐다. 그녀는 회사 전체가 보는 앞에서 감히 사슴을 말이라 우기고 흑백을 뒤집었다. 라는 오만한 표정까지 짓던 그 얼간이에게 말이다. 이것은 단순한 편애를 넘어선 행위였다.
정화그룹의 뿌리를 뽑고 나를 떠나도록 강요하는 것이었다. 아마 그녀의 눈에는 나 같은 전 왕조의 노신, 이 천하의 큰 공을 세운 후 이미 권력을 공고히 한 그녀가 회사를 완전히 장악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다고 보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이런 방식으로 나를 스스로 떠나게 만들려 했다. 그렇게 되면 그녀는 순조롭게 앞으로 몇 년, 그녀는 순조롭게 앞으로 몇 년은 순조롭게 앞으로 면들려 했다. 그녀는 내가 자진해서 사표를 내고 체면을 구긴 채 떠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정화그룹이 소주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발표된 직후 나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는 것을. 강우진 사장님에게서 온 전화였다. 이철 씨, 강우진입니다.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매력적이었으며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당시 나는 사무실에서 컴퓨터 화면을 보며 하늘도시 프로젝트의 착수를 위한 마지막 준비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 전화를 받는 것이 전혀 의외가 아니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한솔그룹과 경쟁하던 석 달 동안 나는 강우진이라는 인물에 대해 나 자신보다 더 많이 연구했다. 나는 그가 맨손으로 시작하여 10년 만에 이름 없는 작은 회사를 정화그룹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대한 상업 제국으로 키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과감하고 수단이 냉혹했지만 동시에 인재를 매우 아끼는 사람이었다. 한솔그룹에서는 능력 있는 개발자는 연봉 1억을 받을 수 있었고 뛰어난 프로젝트 매니저는 회사 스톡옵션까지 받을 수 있었다. 이 점은 정동원 회장님과 매우 닮아 있었다. 정화그룹이 내후회환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기술 인력들이 한솔그룹으로 빼앗기지 않은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정동원 회장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강 사장님, 안녕하세요. 나는 정중하게 응대했다. 먼저 하늘도시 프로젝트 수주를 축하드립니다. 강우진의 어조는 매우 진심이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깨끗하게 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사님의 기술 제안서는 제가 보기에 정말 훌륭했습니다. 강 사장님, 과찬이십니다.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나는 겸손하게 말했다. 나는 알고 있었다. 만약 프로젝트의 공공적 성격 때문에 지방 기업의 균형을 맞춰야 했고 한솔그룹의 규모가 너무 커져서 어떤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았다면 이 프로젝트는 아마도 그들의 것이었을 것이다. 이철 씨는 겸손할 필요 없습니다. 강우진이 웃었다. 제가 오늘 전화 드린 것은 사업적인 빈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 한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강 사장님, 말씀하십시오. 정화그룹, 아니, 지금의 서현 씨가 이철 씨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저 강우진은 그 2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어떤 의심도 용납하지 않는 위압감이 살아 있었다. 직위 연봉, 원하는 대로 부르십시오. 저의 요구는 단 하나입니다. 한솔그룹으로 와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침묵했다. 솔직히 말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다. 새는 둥지를 고르고 현명한 신하는 주인을 가려 섬긴다. 서여 사장이 취임한 이래의 온갖 생태는 이미 회사 위아래의 마음을 떠나게 했다. 내가 남아있는 것은 정동원 회장님에 대한 예정과 끈질긴 고집 때문이었다. 하지만 정동원 회장님이 아직 병상에 계신데 그의 숙적으로 돌아선다는 것은 더 이상 옳지 않았다. 감 사장님, 호의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거절했다. 정 회장님께서는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분이 쓰러져 계실 때 제가 정화그룹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강우진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너무 길어서 나는 그가 전화를 끊은 줄 알았다. 그러고 나서야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다. 감탄 같기도 하고 조롱 같기도 한. 이철 씨는 능력 있는 사람이고 의리 있는 사람이고 의리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직 모르는군요. 비즈니스 세계는 무협지가 아닙니다.
이곳은 의리를 따지지 않고 오직 이익만을 따집니다. 서일 씨는 정동원 회장님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키는 그의 액정은 그 사람의 눈에는 아무 가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나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다. 저의 제안은 유효합니다.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오늘 밤 송년회를 조심하십시오.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강우진의 마지막 말이 내 마음에 가시처럼 박혔다. 오늘 밤 송년회를 조심하십시오. 무슨 뜻일까? 혹시 그가 미리 어떤 소식을 들은 것일까? 서연의 최근 일련의 비정상적인 행동들과 연결 지어보니 터무니없고 끔찍한 생각이 내 머릿속을 스쳤다. 하지만 나는 곧 그 생각을 떨쳐버렸다. 그럴 리가 없다. 서연이 아무리 멍청하고 측근을 중용한다 해도 프로젝트 상금처럼 중요한 문제에서 이렇게 흑백을 뒤집고 자멸하는 짓을 할 리가 없었다. 이것은 어떤 사업 논리에도 맞지 않았다. 회사의 가장 핵심적인 자산을 제 손으로 밖으로 내모는 짓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나에게 가혹한 일격을 가했다. 서연은 정말 그렇게 했다. 그녀는 가장 잔인하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강우진의 그 말을 증명했다. 당신이 지키는 그 정은 그 사람의 눈에는 아무 가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훈이라는 두 글자가 그녀의 입에서 나왔던 그 순간 나의 모든 어리석은 충성심, 모든 자기연민이 산산조각 났다. 나는 정동원 회장님을 깨달았다. 나는 그저 서연의 손안에 있는 한낱 장기말에 불과했다. 그녀가 권력을 공고히 하고 회사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게 되면 즉시 버려질 장기말 말이다. 그녀가 인자하지 않다면 나 또한 의리를 지킬 필요가 없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향해 걸어가는 그 순간 나는 김비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차 준비, 문 앞으로. 이것은 나와 강우진이 미리 약속해둔 암호였다. 내가 그의 제안을 거절한 후 그는 더 이상 매달리지 않고 그의 비서에게 내 메신저 아이디를 추가해달라고 했다. 김 비서는 그때 말했다. 이 이사님, 강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님은 체면을 중시하는 분이시니 만약 정화그룹에 계시는 것이 불편해지시면 언제든지 저희 한솔그룹이 이사님께 가장 체면 있는 퇴로를 제공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필요하실 때 저희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차가 즉시 도착할 것입니다. 그때는 그저 형식적인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한마디가 현실이 될 줄은 몰랐다. 마이바흐는 청류한 입구에 멈춰섰다. 이곳은 일반인에게는 영업하지 않는 프라이빗 클럽으로 보안이 매우 엄격했다. 김비서는 나를 이끌고 오화한 정원을 지나 청유원이라는 이름의 룸 앞으로 갔다. 문을 열자 좋은 보이차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중국식 두루마기를 입고 얼굴은 우아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운 한 남자가 다탁 뒤에 앉아 직접 차를 우리고 있었다. 바로 강우진이었다. 나를 보자 그는 일어서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이철 씨, 환영합니다. 지금 심정이 좋지 않으실 겁니다. 일단 앉아서 차 한 잔 마시며 몸을 녹이십시오. 그는 직접 차 한 잔을 따라 내 앞에 내밀었다. 찬물은 붉고 진했으며 향기는 깊고 풍부했다. 나는 찻잔을 들어 단숨에 마셨다. 따뜻한 기운이 목구멍을 타고 위장으로 들어가 사지객체로 퍼져나갔다. 차갑고 굳어있던 심장이 마침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했다. 강 사장님께 웃음거리가 되었군요. 나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목이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웃음거리라뇨? 저는 그저 영웅이 먼지에 뒤덮인 모습을 보았을 뿐입니다. 강우진은 제자리로 돌아와 나를 꿰뚫어 볼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이철 씨, 저는 아직도 같은 말을 하겠습니다. 한솔그룹으로 오십시오. 서열 씨가 줄 수 없는 것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서열 씨가 당신에게 준 치욕을 제가 수백 배로 되갚아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은 불꽃처럼 내 마음속에 억눌려 있던 분노를 순식간에 활을 타오르게 했다. 되갚아? 그렇다. 나는 반드시 되갚아야 했다.
나 자신을 위해서뿐만이 아니었다. 석 달 동안 나와 함께 밤샘 작업을 했지만 이름조차 언급되지 못한 이 영여 명예 동료들을 위해서도 말이다. 강 사장님, 나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빛을 마주하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다. 직위 연봉은 당분간 논하지 않겠습니다. 저에게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말해보십시오. 전인 사연이 오늘 밤의 어리석은 결점에 가장 비참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그녀가 정화그룹을 제 손으로 어떻게 파괴하는지 직접 보게 할 것입니다. 그녀가 제 앞에 무릎 꿇고 애원하게 할 것입니다. 내 목소리에는 전례 없는 냉혹함이 서려 있었다. 강우진은 나를 바라보았다. 놀라기는커녕 오히려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그가 원하는 것은 그저 치욕을 참고 살아가는 착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가 원하는 것은 깨어난 맹수였다. 좋습니다. 강우진은 다탁을 손으로 치며 말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는 손에 있던 미리 준비된 서류한 뭉치를 내 앞으로 밀어주었다. 이것은 한솔그룹의 임명장입니다. 직위는 최고 기술 책임자 CTO이며 저에게 직접 보고합니다. 연봉은 8억 원이며 별도로 회사 스톡옵션 5%를 5년에 걸쳐 지급합니다. 이 엄청난 액수의 계약서를 보면서도 나는 즉시 손을 뻗지 않았다. 그저 강우진을 바라보며 물었다. 강 사장님, 제가 그저 당신을 이용해 서연에게 복수하려는 것일 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강우진은 호탕하게 웃었다. 이철 씨. 저 강우진을 너무 과소평가했고 이철 씨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했습니다. 저는 서연 씨의 숙적에게 복수하는 것이고 인재를 빼오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비즈니스 세계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저는 최고의 인재라고 생각하는 당신을 최대한의 성의를 다해 영입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화제를 바꾸며 눈빛에 의미심장한 기색을 띠었다. 게다가 서연 씨가 오늘 밤 이렇게 한 것이 정말 단순히 당신을 모욕하고 그녀의 애인을 추켜 세우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마음이 철렁했다. 강 사장님, 그 말씀은 무슨 뜻이십니까? 강우진은 비웃었다. 그녀는 당신을 위한 길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길을 닫는다고요?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맞습니다. 당신을 위한 죽음의 길을 닦는 것이죠. 강우진은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다. 제가 알기로 정동원 회장님의 해외 요양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서여 씨는 정화그룹 내부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세우고 정동원 회장님의 모든 예부하들을 제거하려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녀의 눈에 가장 큰 가시인 거죠. 하지만 당신은 막 큰 공을 세웠으니 그녀에게는 당신을 건드릴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런 방식으로 당신을 스스로 사직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떠나면 하늘도시 프로젝트라는 거대한 공로장에는 오직 서연, 그녀의 이름만 남게 됩니다. 게다가 강우진은 나를 바라보며 내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추측을 내놓았다. 그녀는 심지어 당신을 위한 뒷수까지 준비했을지도 모릅니다. 일단 당신이 분노하여 퇴사하면 그녀는 즉시 당신을 비난하고 모함할 것입니다. 프로젝트 기간 동안 뇌물을 받았거나 경쟁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말이죠.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이요. 그때가 되면 당신은 명예를 잃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당신 같은 공신은 완전히 죄인으로 전락하여 아무도 당신의 공로를 기억하지 못하고 오직 당신의 배신만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연 그녀는 문중을 청소하고 혼란을 바로잡은 영웅입니다. 강우진의 분석을 듣자마자 나는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한기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말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서연이라는 여자는 비록 사업에는 문외한일지라도 권모술수와 업무에 있어서는 보통 사람을 훨씬 뛰어넘는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만약 내가 정말 풋내기처럼 연말 시상식에서 난동을 부리고 분노하여 퇴사했다면
나를 기다리는 것은 아마도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쉬면이었을 것이다. 아찔했다.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속으로 생각했다. 그러니 이철 씨, 지금은 어정쩡하게 떠날 때가 아닙니다. 강호진은 나를 바라보며 칼날 같은 눈빛으로 말했다. 당신은 화려하게 떠나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연이 사람 볼 줄 몰랐고 정화그룹이 당신을 붙잡을 수 없었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그는 그 계약서를 다시 들어 내 앞으로 밀어주었다. 먼저 이것을 계약하십시오. 내일부터 당신은 한솔그룹의 CTO가 될 것입니다. 내일 아침 일찍 한솔그룹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 세계에 당신의 합류를 발표할 것입니다. 저는 정화그룹의 주가가 개장하는 순간 바로 하한가로 떨어지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서연 씨에게 보내는 우리의 첫 번째 큰 선물일 뿐입니다. 그리고 나의 새로운 시작과 복수를 상징하는 그 계약서를 바라보며 내 마음속 마지막 망설임마저 사라졌다. 나는 펜을 들어 서명란에 이철이라는 두 글자를 또렷하게 써내려갔다. 종이를 뚫을 듯한 힘찬 필체였다. 이 순간부터 나는 정화그룹과의 인연을 끊었다. 이 순간부터 게임이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8시 반, 주식시장 개장까지 마지막 1시간이 남았다. 한솔그룹은 정화그룹 전 프로젝트 총괄이사, 하늘도시 프로젝트 핵심 주도자 이철이사, 한솔그룹 최고 기술 책임자 CTO로 정식 합류라는 엄청난 뉴스를 발표했다. 이 뉴스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IT 및 경제계를 순식간에 뒤흔들었다. 각 언론 매체들은 이 소식을 미친 듯이 푸시 알림으로 보냈다. 첨부된 사진은 나와 강호진이 계약식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 나는 잘 재단된 양복을 입고 미소를 띠며 강호진과 악수하고 있었다. 배경판에는 이철 이사님의 한솔그룹 합류를 열렬히 환영합니다. 라는 문구가 선명하고 강렬하게 새겨져 있었다. 내 휴대폰은 8시 반부터 거의 불이 나도록 울렸다. 예전 동료들, 헤드헌터, 친분이 있는 기자들, 하지만 더 많은 것은 내 예전 팀원들이었다. 설이 형, 진짜 한솔그룹 갔어요? 우와, 이 반경 멋지다. 설이 형, 저희도 형 따라갈게요. 서연, 그만할 계집. 이제 못 참아. 메신저 그룹 채팅방에는 쉴 새 없이 메시지가 떴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누군가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 9시 30분 주식시장이 정시 개장했다. 어떤 이변도 없이 정화그룹의 주식은 개장 첫 초 만에 하한가로 직행했다. 초록색 숫자는 눈에 거슬리고 충격적이었다. 전 거래장이 싸늘한 정적에 휩싸였다고 한다. 모든 사람들이 정화그룹의 하늘이 무너졌다는 것을 알았다. 하늘도시 프로젝트는 정화그룹의 향후 5년간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이자 현금 창출원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 프로젝트의 유일한 핵심 주도자였다. 기술 아키텍처부터 팀 구성, 그리고 발주처와의 소통까지 모든 것을 내가 직접 총괄했다. 말하자면 내가 바로 하늘도시 프로젝트 그 자체였다. 이제 내가 떠났고 모든 핵심 기술 기밀과 고객 관계를 가지고 정화그룹의 가장 큰 경쟁사로 갔다. 정화그룹이 손에 쥐고 있던 예형 영업 규모의 계약서가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들은 프로젝트를 실행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내가 없으면 그 이영야 명의 핵심 기술 인력 중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고, 내가 없으면 까다롭기 짝이 없는 발주처는 언제든 계약을 파기할 수 있었다. 자본시장은 가장 통쾌하 영리하다. 그들은 발로 투표하여 서연에게 가장 영리하다. 아침 정화그룹 이사회에서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서연의 얼굴은 종이처럼 새하얗게 질렸다고 한다. 한때 그녀에게 아첨하며 고개를 숙이던 이사들은 이제 죽은 사람을 보는 듯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동원 회장님과 함께 회사를 일군 한 원로 이사는 그 자리에서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다. 서연 씨, 당신이 저지른 일을 보시오. 저런 얼간이 때문에 정화그룹의 기둥을 내쫓았으니 이제 어쩌자는 겁니까? 하늘도시 프로젝트는
어떻게 할 겁니까? 서연은 아마 이런 상황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너무 놀라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때서야 타골공원상 수상자 지훈이 죽을 줄 모르고 튀어나왔다. 이사님들, 모두 진정하십시오. 이철 그 사람 하나뿐입니까? 그가 떠나도 우리 회사에는 김 이사님, 박 이사님도 있습니다. 하늘도시 프로젝트처럼 큰 프로젝트는 누구 한 명 없어도 잘 돌아갑니다. 그가 더 말하려 했지만 그 원로 이사가 찻잔을 들어 그의 발 아래 세게 내던졌다. 네가 뭔데? 여기에서 네가 말할 자리가 있느냐. 당장 나가라. 지우는 너무 놀라 몸을 움찔하며 무의식적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자신을 지지해주기를 바랐을 것이다. 하지만 이때의 서연은 이미 자신의 안위조차 돌볼 수 없는 지경이었다. 그녀가 지훈을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었겠는가. 회의실 전체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 소식들은 정화그룹 내부의 오랜 친구가 위험을 무릅쓰고 나에게 몰래 보내준 것이었다. 이 글들을 보면서도 나는 한 점의 쾌감도 느끼지 못했다. 내 마음속에는 그저 차가운 황량함만이 가득했다. 정화그룹은 정동원 회장님의 평생의 피와 땀이었다. 나 또한 이곳을 내 집처럼 여겼다. 하지만 지금 이 집은 어리석고 악랄한 여자에 의해 제 손으로 허물어지고 있었고 나는 그녀에게 망치를 건네준 사람이 되었다. 따르릉 오전 10시 정각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다. 발신자 표시에는 너무나 익숙한 이름 서연이 찍혀 있었다. 나는 통화 버튼을 눌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전화 너머에는 죽음 같은 침묵이 흘렀다. 나는 심지어 그녀의 무겁고 가쁜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미세하게 떨리는 감추기 힘든 떨림이 섞여 있었다. 좋게 30초가 지나서야 그녀는 겨우 입을 열었다. 어젯밤 무대 위에서의 기세등등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철, 당신 짓이지? 맞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감정이 가득했다. 맞습니다.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당신 언제부터 강우진과 한패가 된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다. 당신, 혹시 프로젝트 기간 내내 회사를 배신했던 거야? 강우진의 예상과 정확히 일치했다. 만약 내가 미리 강우진과 계약하지 않았다면, 만약 내가 지금 막 퇴사한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이런 비난 앞에서 나는 아무리 변명해도 소용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계산을 잘못했다. 서연 사장님, 나는 비웃음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잊으셨습니까? 어젯밤 회사 모든 직원 앞에서 당신이 직접 저를 강우진에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5억 원의 상금과 탁월공원상으로 천하해져 이철이 정화그룹에서 당신의 비서만도 못하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습니까? 강 사장님은 그저 당신이 마땅히 했어야 할, 그러나 하지 않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는 인재를 존중했습니다. 내 말은 칼날처럼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다. 전화 너머의 숨소리가 더욱 거칠어졌다. 이철, 잊지 마. 누가 당신을 평범한 개발자에서 프로젝트 총괄 이사의 자리까지 끌어올렸는지. 정동원 회장님이야. 당신, 이렇게 하면 정동원 회장님께 죄송하지도 않아? 그녀는 또다시 정동원 회장님을 들먹였다.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이자 유일한 무기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무기는 나에게 더 이상 효력이 없었다. 서연, 입 다물어요. 내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다. 당신은 정 회장님 이름을 언급할 자격이 없습니다. 정 회장님께서 만약 이 모든 것을 아셨다면 당신이 그분의 피와 땀을 이렇게 혼탁하게 만들고 애인 때문에 회사의 공신을 내쫓는 것을 보셨다면 아마 병상에서 벌떡 일어나셨을 겁니다. 이철. 서연은 내 말에 막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녀에게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계속 말했다. 서연, 오늘 당신에게 확실히 말해두겠습니다. 내가 떠난 것은 당신이 관여한 것입니다. 정화그룹의 주가가 하한가를 친 것은 당신이 자초한 일입니다.
앞으로 하늘도시 프로젝트 발주처는 계약 해지 통보를 보낼 것이고 내 팀은 단체로 사표를 낼 것입니다. 은행은 대출 상환을 독촉할 것이고 이사회는 당신을 자리에서 끌어내릴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업보입니다. 당신, 이철, 이러면 안 돼. 당신, 이건 청와그룹을 망치는 짓이야. 서연의 목소리에 마침내 공포가 섞였다. 청와그룹을 망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나는 차갑게 그녀의 말을 끊었다. 이제 당신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겠습니다. 무슨 기회? 그녀는 물에 빠진 사람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듯 다급하게 물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다. 내일 아침 9시 전 직원 대회를 소집하십시오. 당신과 그 비서 지훈 씨는 모든 직원 앞에서 나와 내 팀의 모든 동료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당신은 사퇴한 후 정화그룹에서 떠나십시오.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어쩌면 내가 정 회장님을 봐서 하늘도시 프로젝트 발주처와 이야기하여 정화그룹의 살 길을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전화 너머에는 오랜 침묵이 흘렀다. 나는 서연의 얼굴이 지금 얼마나 볼품없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그녀가 모든 직원 앞에서 자신이 발 아래 짓밟았던 나 같은 예쁘아에게 사과하고 방금 맛본 권력을 포기하고 비참하게 떠나는 것. 이것은 그녀를 죽이는 것보다 더 괴로운 일이었다. 이철, 꿈도 꾸지 마. 예상대로 몇 초 후 그녀의 히스테릭한 고함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당신이 뭔데?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나에게 조건을 제시해? 당신 두고 봐.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 거야. 나는 더 이상 그녀의 무력한 분노를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그녀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추가했다. 나는 그녀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적어도 지금은 아니었다. 권력과 욕망에 눈이 먼 여자는 관 뚜껑 닫고 곡한다. 하지만 괜찮다. 나에게 부족한 것은 인내심이 아니었다. 진짜 쇼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내 부하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아, 동료들 다 모아. 저녁에 내가 한턱 낼게. 사직서 준비해두라고 전해줘. 그날 저녁 나는 시내에서 가장 호화로운 호텔 온정각의 가장 큰 룸을 예약했다. 나의 전 팀원 21명이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모였다. 나를 보자 평균 연령 30세 미만의 이 젊은이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철이 형, 고생 많았어요. 키 185, 시야에 듬직한 민준이 다가와 나를 껴안으며 목인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철이 형, 우리 다 들었어요. 서연 그 역현내 정말 너무했어요. 저희 진작에 사표 내고 싶었는데 한 말 한마디만 기다렸어요. 맞아요. 철이 형, 어디든 형이 가는 곳으로 저희도 갈게요. 형 없으면 하늘도시 프로젝트가 무슨 소용이에요. 나 못 해먹겠어. 모두가 격앙되어 있었다. 나는 민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모두를 진정시켰다. 동료들, 나는 밤샘 작업하며 컵라면을 함께 먹고 그 멋진 싸움을 함께했던 이 익숙한 얼굴들을 둘러보았다. 어젯밤 일로 모두들 마음고생 심했을 거야. 하지만 오늘은 불평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야. 나는 휴대하고 있던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것은 한솔그룹의 채용계약서야. 모두 정화그룹에서보다 한 직급씩 승진하고 연봉은 현재 수준에서 2배로 이상 된다. 게다가 어젯밤 하늘도시 프로젝트 상금 5억 원, 서연이 안 주면 내가 주겠다. 나는 은행 카드 한 장을 그 서류 뭉치 위에 올려놓았다. 여기 5억 원이 들어있어. 민준이가 가서 모두에게 나눠줘. 내 몫은 빼고 너희들이 나눠 가지렴. 로 많은 쥐죽은 특 고요했다. 모두가 나의 이런 행동에 놀랐다. 자신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상금을 보상해주다니. 그들은 나를 바라보았고 그들의 눈빛에는 흥분 외의 감동과 신뢰가 더 가득했다. 철이 형, 민준의 눈시울이 또다시 붉어졌다. 저희는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알아.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모두가 의리를 중시한다는 걸 알아. 하지만 의리만으로는 밥을 먹을 수 없어. 너희들이 나를 따라왔으니 나의 철은 너희들을 손해보게 할 수 없어. 우리 것이라면 한 푼도 빠짐없이 받아야 해.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지 내가 베푸는 것도 강우진이 베푸는 것도 아니야. 우리가 실력으로 얻어낸 정당한 대가라고. 내 말은 힘있고 설득력 있었다. 좋아. 누군가 먼저 소리쳤고 이어서 룸 전체의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환호성은 천장을 뚫을 듯했다. 하루 종일 억눌려 있던 답답함과 분노가 이 순간 시원한 환희로 바뀌었다. 철이 형 최고. 철이 형 따라가면 좋은 일 생긴다. 정화그룹 박살내고 서연 그 망할 계집 죽여버리자. 모두가 그늘을 벗고 다시 투지를 불태우는 얼굴을 보며 나는 웃었다. 이것이 나의 든든한 배경이었다. 내가 직접 키워낸 이 정예 부대야말로 하늘도시 프로젝트의 진정한 특신 자산이었다. 서연은 나를 쫓아내면 모든 것을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너무 순진했다. 저녁 식사 분위기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모두들 먹고 마시며 한솔그룹에서 크게 활약할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눈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이철 이사님이십니까? 전화 너머에서는 정중하고 공손한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맞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신지. 저는 하늘도시 프로젝트위원회 사무국장 유부장입니다. 내 마음이 철렁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다. 유부장님, 안녕하세요. 이철 이사님, 무례를 범하여 죄송합니다. 유부장님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섞여 있었다. 이사님께서 정화그룹을 퇴사하고 한솔그룹에 합류했다는 소식이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전화 너머의 유부장님은 차가운 숨을 들이마셨다. 이철 이사님, 저희가 당초 정화그룹을 선택한 것은 상당 부분 이사님과 이사님의 팀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계약서에도 핵심 인물 조언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제 이사님께서 갑자기 퇴사하시니 저희는 매우 난처합니다. 오늘 오후 정화그룹서 사장님께서 저희에게 새로운 프로젝트 책임자 명단을 보내왔는데 책임자는 지훈이라는 분이라고 합니다. 지훈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 유 부장님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황당함과 이해할 수 없다는 감정이 가득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 이 지훈 씨는 관련 프로젝트 경험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철 이사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나는 상상할 수 있었다. 프로젝트 위원회의 엄격하고 딱딱한 전문가, 교수들이 지훈이라는 이름을 봤을 때 지하철 할아버지처럼 휴대폰을 보는 표정이 어땠을지. 기술 보고서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사장 비서에게 이 스마트 도시 핵심 프로젝트를 맡기다니. 서연은 누구의 지능을 모욕하는 것일까? 유 부장님, 나는 그의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고 반문했다. 정화그룹의 현재 상태로 하늘도시 프로젝트를 독자적으로 완성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화 너머는 침묵했다. 이것은 대답할 필요가 없는 질문이었다. 답은 명백했다. 이철 이사님, 알겠습니다. 유 부장님은 길게 한숨을 쉬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내부에서는 이미 긴급 비상 계획을 가동했습니다. 만약 정화그룹이 합리적인 설명과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저희는 계약을 강제로 해지하고 위약금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희 프로젝트 전체 짐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희 프로젝트 전체 진행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님께서 현재 계신 한솔그룹은 하늘도시 프로젝트를 인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미끼를 물었다. 내가 기다리던 바로 그 말이었다. 만약 나 혼자 기술을 가지고 이직하는 것이라면 기껏해야 인재 빼오기에 불과했다. 하지만 내가 하늘도시 프로젝트라는 2억여억 원짜리 큰 건을 정화그룹에서 한솔그룹으로 통째로 가져올 수 있다면 그것은 서연에게, 정화그룹에게 파멸적인 타격이 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프로젝트 하나를 잃은 것 이상의 의미였다. 정화그룹은 업계 전체에서 신뢰를 잃고 모든 발주처의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될 것이라는 의미였다. 그리고 나이철은 정화그룹을 신의 자리로 올렸다가 다시 지옥으로 끌어내린 장본인이 될 것이다. 유 부장님, 무슨 뜻이신지 알겠습니다. 나는 내면의 흥분을 억누르며 사무적인 어조로 말했다. 원칙적으로 한솔그룹은 모든 우수한 협력 기회에 대해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저희 강 사장님과 상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사업 윤리적인 문제도 걸려 있으니까요. 나는 일부러 모호하게 말했다. 너무 조급해하는 모습을 보일 수 없었다. 나는 발주처가 이 프로젝트를 우리가 애원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게 해야 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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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부장님은 여신 말했다. 이철 이사님, 걱정 마십시오. 저희 위원회는 시장 규칙을 절대적으로 존중합니다. 한솔그룹이 실력과 의지가 있다면 저희는 더 신뢰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를 기꺼이 선택할 것입니다. 부디 강 사장님께 저희의 의향을 전달해 주십시오. 저희는 좋은 소식을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마음속에 큰 돌덩이가 마침내 내려앉았다. 서연, 당신의 죽음의 날이 왔다. 다른 한편 정화그룹 사장실은 밤늦도록 불이 환했다. 서연은 정동원 회장님의 가죽 의자에 넋 나간 채 앉아 있었다. 얼굴은 참백했다. 그녀 앞에 책상 위에는 주가 하한가 분석 보고서, 은행에서 보낸 대출 상환 독촉장, 그리고 핵심 기술 인력들의 사직서 10여 장이 흩어져 있었다. 한 장 한 장이 그녀의 뺨을 때리는 불같은 따귀 같았다. 그녀 앞에는 벌벌 떨고 있는 지훈이 서 있었다. 서연 언니, 화내지 마세요. 이철 그 사람 때문에 그럴 가치도 없어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그녀를 위로하려 했다. 꺼져. 서연은 책상 위에 수정 장식품을 집어들어 그에게 3개 던졌다.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아니었으면 이철이 왜 떠나? 회사가 왜 이렇게 됐냐고? 그녀는 궁지에 물린 암사자처럼 히스테릭하게 포효했다.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그녀는 모든 책임을 지훈에게 떠넘기고 있었다. 수정 장식품은 지훈의 이마에 맞아 순식간에 상처를 내고 피가 흘렀다. 서연 언니, 저는 지훈은 이마를 감싸며 놀라고 두려워 눈물을 글썽였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바로 어젯밤만 해도 이 여자는 자신을 다정하게 바라보며 5억 원의 상금을 손에 쥐어주고 몰디브에 데려가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돌변할 수 있단 말인가? 바로 그때 사장실 문이 쾅 하고 열렸다. 회사 재무이사 50대 여성으로 정동원 회장님의 사촌 누님인 그녀가 들이닥쳤다. 그녀는 옆에 있는 지훈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서연 앞으로 곧장 걸어가 서류 한 뭉치를 책상에 3개 내던졌다. 서연, 당신이 저지른 짓을 봐. 하늘도시 프로젝트 발주처에서 방금 공식 메일을 보내왔어. 내일 오전 10시까지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공식적으로 계약 해지 절차를 밟겠다고. 뭐라고? 서연의 몸이 크게 휘청거렸다. 이것은 그녀를 무너뜨릴 마지막 지푸라기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 위에 쓰인 엄중한 문구들을 보며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일단 계약이 해지되면 정화그룹은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주가를 무너뜨릴 마지막 일격이 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그때가 되면 이 사회에 있는 굶주린 늑대들이 그녀를 산채로 잡아먹을 것이었다. 아니야, 아닐 거야. 그녀는 넋 나간 듯 중얼거렸다. 이철, 그는 그럴 리 없어. 그는 나에게 이럴 수 없어. 그는 정동원 회장님께 빚진 게 있어. 뭘 빚져? 그는 정화그룹에 10년을 바쳤고 당신 남편을 위해 죽으림을 다해 일하다 위출혈까지 겪었어. 그가 얻은 게 뭔데? 재무이사는 서연의 코앞에 대고 거침없이 소리쳤다.
그가 얻은 건 당신이 회사 전 직원 앞에서 그를 모욕하고 개처럼 취급한 것뿐이야. 서연, 내가 진작에 말했잖아. 회사는 당신의 후궁이 아니라고. 당신의 어린 애인들을 키우는 곳이 아니라고. 이제 만족해? 저는, 서연은 키키 없는 얼굴로 온몸을 떨었다. 이제 한 사람만이 정화그룹을 구할 수 있어. 재무 이사의 목소리가 조금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차가웠다. 누구? 서연은 구명줄이라도 잡은 듯 다급하게 물었다. 이철. 재무이사는 그녀를 노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다. 전화해서 그에게 돌아와 달라고 애원해. 밤은 깊어갔지만 정화그룹 본사 사장실은 여전히 불이 환했다. 서연은 거대한 사장 책상 뒤에 홀로 앉아 영혼 없는 조각상 같았다. 책상 위에 휴대폰 화면은 켜져 있었고 다이얼 화면에 머물러 있었다. 얼마 전 그녀가 차단했다가 다시 차단 목록에서 풀어준 그 번호는 거대한 졸음처럼 그녀의 눈을 찔렀다. 그에게 애원하라고? 그녀가 직접 파라를 짓박았던 그 남자에게 얼마 전 전화로 싸늘한 목소리로 그녀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던 그 남자에게 애원하라고? 서연은 손톱으로 손바닥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가 정화그룹의 사장이었다. 정동원 회장님의 아내이자 이 상업 제국의 여주인이었다. 이철이 뭐란 말인가? 그저 남편 밑에서 일하던 게 한 마리에 불과했다. 그녀가 그에게 뼈다귀를 던져준 것은 은혜였고 던져주지 않으면 감히 물어뜯기라도 할 것인가. 하지만 현실은 그녀에게 가장 무정한 일격을 가했다. 그 개는 물어뜯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목구멍을 사정없이 물어뜯었다. 주가 하한가 팀원들의 퇴사, 발주처의 계약 해지. 단 하루 만에 그녀는 구름 위에서 진흙탕으로 떨어졌다. 한때 그녀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아첨하던 이사들은 이제 막 청산될 쓰레기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심지어 그녀가 가장 아끼던 지훈, 자신에게 영원히 꼬리를 흔들던 어린 강아지라고 생각했던 그도 그녀의 분노를 사한바탕 꼬지람에 들은 후에는 그녀를 원망하고 멀리하는 눈빛을 그었다. 사면초가. 이 단어가 그녀의 머릿속에 이토록 선명하게 떠오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전례 없는 공포를 느꼈다. 그녀가 두려워하는 것은 돈을 잃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두려워하는 것은 권력을 잃는 것이었다. 모든 사람들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지고 노는 듯한 그 우월감, 그 쾌감을 잃는 것이었다. 만약 정화그룹이 무너진다면 서연 그녀는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이다. 남편에게 의존해야 하는 불쌍한 존재로 돌아갈 것이다. 안 돼. 그녀는 절대 용납할 수 없었다. 여기까지 생각하자 서연의 눈빛은 갈등에서 점차 냉혹함으로 변해갔다. 겨우 사람에게 애원하는 것뿐이잖아. 대장부도 굽힐 때가 있고 탈 때가 있는 법. 지금의 위기만 넘기고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다면 나중에 이철에게 오늘 받은 치욕을 수백 배로 갚아줄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떨리는 손가락으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한참 후에야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에서는 이철의 평온하고 어떤 타동도 없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목소리는 그녀에게 알 수 없는 짜증과 굴욕감을 안겨주었다. 이철 씨. 서연은 마음속의 분노를 억누르며 목소리를 최대한 부드럽게 만들려고 노력했다. 심지어 애원하는 듯한 기세까지 띄었다. 저, 서연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이철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미안합니다. 서연은 눈을 감고 이를 악물며 이 세 글자를 짜냈다. 지난번에 연말 시상식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눈이 멀어 잘못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신에게 사과합니다. 저는 정동원 회장님을 봐서 정화그룹과 오랜 정을 봐서 돌아와서 회사를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돌아와 주기만 한다면 어떤 조건이든 다 들어주겠습니다. 최고 운영 책임자 CEO 자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비굴하게 자신의 카드를 내밀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렇게 큰 양보를 했으니 이철이 감격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마음이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전화 너머의 대답은 그녀를 얼음물에 던진 듯했다. 서 사장님, 혹시 잊으셨습니까? 저는 지금 한솔그룹의 CTO입니다. 이철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조롱이 섞여 있었다. 한솔의 CTO가 정화의 CEO를? 미안하지만 관심 없습니다. 정화의 스톡옵션, 곧 휴지 조각이 될 주식을 제가 탐낼 것 같습니까? 이철, 너무 지나치지 마세요. 서연은 마침내 참지 못하고 목소리가 다시 날카로워졌다. 이미 사과했잖아요. 당신은 대체 뭘 더 원하는 겁니까? 뭘 더 원하냐고요? 이철이 비웃었다. 어제 제가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일 아침 9시 전 직원대회에서 당신과 지훈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당신은 사퇴 후 물러나는 것, 이것이 내 유일한 조건입니다. 협상 여지는 없습니다. 당신, 꿈도 꾸지 마. 그렇다면 더 이상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철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다. 서연 씨, 제가 다시 한번 충고합니다. 내일 아침 10시가 되면 발주처의 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주가가 다시 하한가를 칠 것이고 그때는 신도 정화그룹을 구할 수 없을 겁니다. 그때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단순한 자진 사퇴가 아닐 겁니다. 당신이 공금을 횡령해 지훈에게 차를 사주고 명품을 사주고 허위 영수증으로 조작한 그 모든 더러운 짓들을 제가 모를 줄 알았습니까? 그 증거들은 이미정 회장님 변호사에게 넘겼습니다. 일단 회사가 파산 청산 절차에 들어가면 누가 가장 먼저 감옥에 갈 것 같습니까? 서연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터지는 듯했다. 그가 어떻게 알지? 그 모든 일은 완벽하게 처리했고 남편은 진작에 재무팀에서 다 처리했다고 했는데 이철, 그가 어떻게 증거를 손에 넣을 수 있었지? 공포가 수많은 차가운 손처럼 순식간에 그녀의 심장을 움켜쥐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것은 개 한 마리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인내하며 이미 이빨을 갈아놓은 늑대였다는 것을. 당신, 그녀는 떨면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저의 인내심은 한계가 있습니다. 뚜뚜뚜 전화가 무정하게 끊어졌다. 서연은 휴대폰을 든 채 의자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었다.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나의 모든 퇴로가 이철에게 막혔다. 그녀가 가장 무시하고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남자가 은밀히 자신의 모든 생명줄을 쥐고 있었다니. 아니, 아직 기회가 있어. 그녀는 무언가 생각난 듯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비틀거리며 금고 앞으로 달려갔다.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무거운 금고문을 열었다. 그 안에서 밀봉된 누런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것은 정동원 회장님이 해외 요양을 떠나기 전 직접 그녀에게 건네준 것이었다. 그분이 그때 말씀하시기를 만약 언젠가 회사가 정말 생사존망의 위기에 처하거나 이철이 회사에 해를 끼치는 일을 한다면 이것을 그에게 주시오. 그때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이제 그녀는 이해하는 듯했다. 이것은 분명 정동원 회장님이 이철을 견제할 수 있도록 남겨둔 비전의 카드일 것이다. 이철을 순신이 말을 듣게 할 수 있는 긴과일 것이다. 이철, 당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나? 나 남편을 너무 과소평가했고 나 서연을 너무 과소평가했어. 다음 날 아침 일찍 정화그룹 내부는 극도로 긴장된 분위기였다. 모든 사람들이 오늘이 회사의 생사를 결정하는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9시 정각 전 직원대회가 회사에서 가장 큰 회의실에서 열렸다. 서연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비정상적으로 확고했고 심지어 기이한 흥분감마저 띠고 있었다. 그녀는 무대 위에 서 있었고 그 뒤에는 마찬가지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지훈이 서 있었다.
모든 직원들, 심지어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내 팀원들까지도 무대 아래에 앉아 구경꾼처럼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기다렸다. 그녀가 고개를 숙이고 그녀가 사과하기를. 하지만 서연은 의외로 조금도 사과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회의장 전체를 훑어본 후 군중 속에 있는 민준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이철은? 왜 안 왔지? 그녀는 차갑게 물었다. 민준이 일어서서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철이 형은 당신을 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사과를 녹음해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사과? 서연이 갑자기 웃었다. 날카롭고 광기 어린 웃음이었다. 누가 당신들에게 내가 오늘 사과할 것이라고 말했지? 회의장이 술렁거렸다. 서연 사장님 무슨 뜻입니까? 번복하려는 겁니까? 재무이사가 가장 먼저 일어서서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번복? 서연의 얼굴에 걸린 미소가 더욱 잔인해졌다. 내가 왜 번복해야 하지? 나는 그저 당신들이 영웅으로 떠받드는 이철이라는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주려는 것뿐이야.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누런 서류 봉투를 들어 올리며 큰 소리로 선언했다. 이 안에는 정동원 회장님께서 직접 남기신 것이 들어있어. 이철에 관한 엄청난 비밀, 그를 파멸시키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게 만들 비밀.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비밀? 이철에 관한 비밀? 서연은 무대 아래 사람들의 경악한 표정을 만족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회의실 입구에 계속 켜져 있던 라이브 스트리밍용 카메라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이철이 분명 보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철, 당신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수심에서 오는 쾌감이 서려 있었다. 당신이 나를 파멸시키고 싶었지. 오늘 내가 당신에게 구름 위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맛을 보여줄게. 당신이 저지른 그 더러운 짓들을 정말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 당신이 정동원 회장님을 배신했는데 그분이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았을 줄 알았어? 이제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신의 위선적인 가면을 완전히 벗겨버릴 거야. 말하면서 그녀는 밀봉된 서류 봉투를 조금씩 짓기 시작했다. 모든 사람들의 숨소리가 그 순간 멈췄다. 모든 시선이 그녀의 손에 들린 서류 봉투에 고정되었다. 서연의 손은 흥분으로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의 손가락이 누런 봉투의 봉인 부분을 스치며 찍 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이 소리는 정적에 잠긴 회의실에서 유난히 귀에 거슬렸다. 모든 사람들의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았다. 내 심장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나는 긴장한 것이 아니라 궁금했다. 정동원 회장님, 나의 오랜 상사, 나의 은인. 내가 대학 졸업 후 이름 없는 개발자에서 프로젝트 총괄이사로 직접 발탁해준 남자. 내 아버지가 위독했을 때 두말 없이 개인적으로 5천만 원의 치료비를 빌려준 남자. 그가 나를 막기 위해 무엇을 남겼을까? 하지만 서연의 얼굴에 살인 광기 어린 확신은 내 마음속에 일말의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혹시 정말 내가 어떤 약점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일까? 모든 이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서연은 마침내 서류 봉투를 찢었다. 그녀는 조급하게 손을 넣어 그 안에 있는 것을 꺼냈다. 그것은 두툼한 검은색 자료도 아니었고 불미스러운 사진도 아니었다. 그저 접혀진 편지 한 장과 얇은 서류 한 부였다. 서연의 얼굴에 의아함이 스쳤지만 그녀는 곧 침착해졌다. 이것이 분명 농축된 핵심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먼저 그 서류를 펼쳤다. 시선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순간 그녀의 얼굴 표정이 굳어버렸다. 그것은 극도의 경악, 믿을 수 없음, 그리고 깊은 공포가 뒤섞인 표정이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피키가 눈에 띄게 빠르게 사라졌다. 흥분으로 가득 찼던 조롱은 순식간에 죽은 사람처럼 창백해졌다. 아니야. 아닐 리 없어.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것을 본 듯 서류를 든 손을 덜덜 떨며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가짜야. 가짜라고. 그녀는 미친 듯이
그 편지를 펼쳤다. 마치 그 안에서 그 서류를 뒤집을 증거라도 찾으려는 듯. 편지에는 정동원 회장님의 거칠고 힘찬 필체로 내가 너무나도 잘 아는 글씨가 쓰여 있었다. 사랑하는 서연아, 네가 이 편지를 볼 때쯤이면 회사는 이미 네가 통제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 것이고 너는 나를 너무나 실망시키는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 짐작한다. 나는 너에게 신뢰를 주었고 회사를 관리할 권한을 주었다. 회사를 관리할 권한을 주었다. 내가 쓰러졌을 때 네가 이 가업을 잘 지키고 나와 함께 회사를 일군 동료들을 잘 대해주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깊은 곳에는 나는 네가 권력의 눈이 멀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를까 봐 두려웠다. 특히 이철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이철의 인품과 능력은 내가 직접 보고 마음에 새겼다. 그는 나에게 은혜가 있고 회사에 공로가 있다. 그는 내가 가장 신뢰하는 오른팔이자 내가 정화그룹을 위해 남겨둔 가장 중요한 방화벽이다. 나는 네게 모든 일을 이철과 상의하라고 당부했다. 만약 네가 나의 충고를 듣고 그를 잘 대했다면 회사는 분명 무사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보니 너는 그러지 못했다. 네 손에 든 이 서류는 나의 두 번째 데뷔책이자 너에게 보내는 마지막 시험이다. 만약 네가 나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다면 이 서류는 영원히 빛을 볼 일이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네가 사적인 욕심 때문에 이 철을 내쫓고 심지어 내가 남긴 것을 이용해 그를 해치려 한다면 이 서류는 네가 스스로에게 올리는 조종이 될 것이다. 편지는 길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서연의 심장을 세게 때리는 망치 같았다. 그녀의 몸이 통제불능으로 흔들리기 시작했고 거의 서 있지 못할 지경이었다. 아니야, 아니야. 이럴 리 없어. 정동원 회장님,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그녀는 넋 나간 듯한 눈빛으로 다시 그 서류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주식 무조건 양도 계약서였다. 계약서에는 흰 종이에 검은 글씨로 또렷하게 쓰여 있었다. 본인 정동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정화그룹의 개인 주식을 이철. 이사에게 무조건 양도할 것을 자원한다. 본 계약의 효력 발생 조건은 본인이 회사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기간 동안 대리 사장 서연, 이 개인적인 이유로 회사의 핵심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회사의 핵심 간부를 악의적으로 배척, 해치는 행위를 하여 회사를 중대한 위기에 빠뜨릴 경우 본 계약은 자동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정동원 회장님의 주식에 내가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2%의 주식, 그리고 그동안 회사에서 받은 스톡옵션을 합치면 이 계약서가 효력을 발생할 경우 나는 40%가 넘는 지분율로 정화그룹의 명실상부한 최대 주주가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서연, 그녀는 자신의 명의로 5%의 지분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가 감히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을 지옥으로 서연의 목구멍에서 비명 같은 사람의 것이 아닌 듯한 절규가 터져나왔다. 그녀는 미친 듯이 손에 든 편지와 서류를 산산조각 찢어버렸다. 가짜야. 다 가짜라고. 이철이 위조한 거야. 그가 우리 집 회사를 빼앗으려 하는 거야. 그녀는 히스테릭하게 포효하며 카메라를 가리켰다. 광기에 사로잡힌 듯했다. 이철, 이 비열하고 파렴치한 자식. 당장 나와. 내가 너를 지려버릴 거야. 회의장은 죽은 듯이 고요했다. 모든 사람들이 이 터무니없는 반전에 충격을 받아 입을 다물었다. 아무도 정동원 회장님이 남긴 비장의 카드가 이철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내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리고 서연은 광대처럼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이 연말 대형 드라마를 직접 연출한 것이었다. 조용히 하십시오. 회의실이 아수라장으로 변했을 때 문가에서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은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다. 검은 양복을 입은 몇 명의 표정이
엄숙한 남자들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선두에는 흰머리에 정정하고 기백 넘치는 노인이 있었다. 나는 그를 알았다. 장 변호사. 국내 최고 수준의 기업 법률 전문 변호사이자 장 변호사님. 재무이사가 가장 먼저 그를 알아보았다. 놀라서 소리쳤다. 서연은 장 변호사를 보자 구세주라도 본듯 굴러가 그에게 매달렸다. 그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장 변호사님, 빨리 모두에게 말해주세요. 저 사료는 가짜라고요. 이철이 위조한 것이라고요. 그렇죠? 장 변호사는 역겨운 듯 미간을 찌푸리며 한 발 뒤로 물러나 그녀의 손을 피했다. 그는 서연을 무시하고 곧장 무대 위로 걸어가 손에 든 서류 가방에서 똑같은 서류를 꺼냈다. 그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장 전체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정동원 회장님의 위임을 받아 저는 이 자리에서 정화그룹 전 직원 및 이사들에게 법적 효력이 있는 공증 서류를 낭독하고자 합니다. 정동원 회장님께서는 서연 여사에게 남긴 서류가 손상되거나 은닉될 것을 염려하시어 저희 법률사무소에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 공증된 주식 양도 계약서 원본을 동시에 보관하셨습니다. 장 변호사가 손에 든 서류를 들어 올렸다. 정동원 회장님의 위임과 저희 법률팀이 최근 정화그룹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평가한 결과 저희는 대리 사장 서연 여사가 연말 시상식에서 5억 원 상당의 프로젝트와 아무런 관련 없는 개인에게 수여하고 이를 빌미로 프로젝트 핵심 주도자 이철 이사님을 내쫓은 행위가 회사의 행위가 그녀의 심각하게 훼손하고 직접적으로 회사주가 하한가 핵심 팀원 유출. 따라서 저는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장 변호사는 말을 멈추고 회의장 전체를 훑어본 후 마지막으로 라이브 스트리밍 카메라를 바라보았다. 오늘부로 정동원 회장님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정화그룹 주식은 정식으로 이철 이사님 명의로 양도됩니다. 이철 이사님은 정화그룹의 새로운 최대 주주가 될 것입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서연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잿빛 얼굴로 끊임없이 아니야를 반복했다. 무대 아래 직원들은 짧은 충격 후 올해와 같은 박수와 환호를 터뜨렸다. 철이 형이 최대 주주가 됐어. 서연 그 독한 년 벌을 받는구나. 내 팀원들은 더욱 격앙되어 뛰고 소리치며 서로를 껴안고 이 어렵게 얻은 승리를 축하했다. 바로 그때 재무이사가 무대 위로 올라가 다른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여러분, 축하하기 전에 해결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넋 나간 서연에게 시선을 돌렸다. 이철 이사님, 아니 이제 이 이사님이 제공한 단서에 따라 저희 재무부에서는 밤샘 작업으로 회사 장부를 감사했습니다. 감사 결과 대리사장 서연 여사는 재직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직위를 이용해 공금을 횡령했습니다. 총액은 13억 원이 넘으며 그중 3억 원은 개인 비서 지훈 씨에게 고급 자동차와 명품을 사주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나머지 1억 원은 허위 예술품 거래를 통해 그녀의 해외 계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증거가 확실하여 저희는 이미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만약 주식 박탈이 서연을 지옥으로 떨어뜨린 것이라면 재무이사의 이 말은 지옥의 8층에 그녀를 가두고 불을 지른 것과 같았다. 저와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다고요. 구석에 숨어 벌벌 떨던 지호는 경찰이라는 두 글자를 듣자 혼비백산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바닥에 쓰러진 서연을 가리키며 큰 소리로 소리쳤다. 다 그녀 때문입니다. 다 그녀가 저를 강요한 겁니다. 차는 그녀가 억지로 사준 거고 그 돈은 제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다 그녀가 혼자 삼킨 겁니다. 다 그녀가 혼자 삼킨 겁니다. 경찰관님들, 잡으려면 그녀를 잡으세요. 저는 무고합니다. 서연은 한때 자신이 그토록 아꼈고 자신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남자가 지금은 미친 개처럼 자신을 물어뜯는 것을 보며
목구멍에서 피가 울컥하고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는 두 눈을 뒤집으며 완전히 혼절했다. 회의실 문이 그때 천천히 열렸다. 이철이 침착하게 걸어 들어왔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나에게로 집중되었다. 시끄럽던 회의장은 즉시 고요해졌다. 모든 사람들의 눈빛에는 경외심, 숭배, 그리고 일말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나는 진흙탕처럼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가는 서영과 지훈을 보지 않았다. 나는 곧장 무대 위로 걸어가 장 변호사로부터 묵직한 주식 양도 계약서를 건네받았다. 그리고 몸을 돌려 무대 아래의 모든 직원들, 나의 동료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여러분, 내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모든 사람의 귀에 또렷하게 전달되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했습니다. 오늘부터 정화그룹의 하늘은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했던 모든 영광을 직접 되찾아올 것입니다. 정화그룹의 새로운 시작은 이 순간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무대 아래에서는 이전 어느 때보다도 더욱 열렬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오랫동안 멈추지 않았다. 나는 이 순간부터 나의 인생, 정화그룹의 운명이 완전히 새로운 페이지를 열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나와 서연, 과거의 원한 또한 이 순간 마침표를 찍을 것이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또 다른 마찬가지로 영리하고 심지어 더 상대하기 어려운 남자. 정화그룹의 이 내부 싸움은 모든 사람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막을 내렸다. 서연은 직무상 횡령 및 공금, 유용죄로 경찰에 연행되었고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긴 수감 생활이었다. 지훈도 공범으로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철은 하룻밤 사이에 회사에서 쫓겨난 배신자에서 회사의 운명을 쥐락펴락하는 이사장이 되었다. 이사회는 긴급 임시회의를 소집했고 만장일치로 나를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나는 정식으로 정화그룹의 이사장 겸 CEO가 되었다. 취임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나의 이어며 명 동료들을 모두 다시 불러들인 것이었다. 그들은 이미 계약했던 한솔그룹과의 계약서를 찍고 한때 그들이 열정을 바쳐 싸웠던 이 회사로 다시 돌아왔다. 직위는 모두 한 직급씩 승진했고 연봉은 내가 한솔그룹에서 약속했던 대로 2배로 인상되었다. 그 5억 원의 상금도 이사장 특별 상금이라는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지급되었다. 두 번째 일은 내가 직접 새로운 기술 제안서를 가지고 하늘도시 프로젝트 위원회가 있는 부산으로 날아가 유 부장님을 만난 것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정화그룹 내부의 변화를 상세히 설명했고 이전보다 훨씬 더 완벽하고 미래지향적인 기술 제안서로 그들의 신뢰를 다시 얻었다. 8주차는 내가 정화그룹을 이끄는 것에 대해 극도의 만족감과 지지를 표명했다. 계약을 해지하기는커녕 오히려 향후 협력에서 추가 투자를 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밝혔다. 소식이 정화그룹으로 전해지자 주가는 이틀 연속 하한가를 기록한 후 강하게 반등하여 사흘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시가총액은 심지어 사태 이전보다 더 높아졌다. 모든 사람들이 나이철이 정화그룹의 구세주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그저 마땅히 내 것이어야 할 것을 되찾았을 뿐이며 정동원 회장님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그의 피와 땀을 지켜냈을 뿐이었다. 회사 내부의 모든 일을 처리한 후 나는 마침내 내가 엄청난 은혜를 입은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우진. 강 사장님, 접니다. 이철입니다. 전화 너머에서는 강우진의 웃음기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축하합니다. 이번 싸움 멋지게 해냈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놀라움도 없었다. 마치 모든 것이 그의 예상 속에 있었던 것처럼. 이것은 내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다. 이 남자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었다. 강 사장님, 과찬이십니다. 이번 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결과는 상상하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이 은혜, 저 이철은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강 사장님께서
저를 필요로 하시는 일이 있다면 절대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예, 이사님, 너무 과장하십니다. 강우진이 웃었다. 우리는 사업가입니다. 정을 따지지 않고 오직 협력을 따지죠. 제가 이 이사님을 도운 것은, 이 이사님을 도운 것은 이 이사님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의 숙적을 곤란하게 만들려는 의도도 있었죠. 하지만 정동원 그 노회한 여우가 이 이사님께 이런 비장의 카드를 남겨두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덕분에 제가 수고를 덜었죠. 나는 침묵했다. 정동원 회장님이 그 계약서를 남기지 않았다면 강우진이 어떤 방법으로 나를 도왔을지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의 수단이 지금처럼 순조롭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이 이사님, 그 200여 명의 동료들은 모두 저희 한솔그룹과 계약서에 서명했던 사람들입니다. 강우진이 화제를 바꾸며 반쯤 농담조로 말했다. 이제 이사님께서 그들을 모두 다시 데려갔으니 이것은 일방적인 계약 위반입니다. 제가 이사님을 상업기밀 절취로 고소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내 심장이 철렁했다. 이것은 분명 내가 잘못한 부분이었다. 강 사장님, 이 일은 제가 처리하는데 미숙했습니다. 제가 자세를 낮추고 말씀드리자면 제가 어떤 보상을 해야 할까요? 보상은 필요 없습니다. 강우진의 목소리는 매우 가벼웠다. 몸은 조조에게 있지만 마음은 한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제가 데려와 봤자 소용없습니다. 저 강우진이 그 정도 인재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한번 어조를 길게 누렸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강 사장님, 말씀하십시오. 정화그룹은 이제 제가 결정합니다. 하늘도시 프로젝트는 매우 큰 시장입니다. 우리 두 회사가 예전처럼 서로 죽기 살기로 싸워 만인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것보다 손을 잡고 이 시장을 더 크게 키워나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손을 잡자고요? 나는 깜짝 놀랐다. 정화그룹과 한솔그룹을 10년간 싸웠고 정동원 회장님과 강우진은 평생을 싸웠다. 그런데 이제 그가 감히 나에게 손을 잡자고 제안하다니. 당신의 기술과 저의 자원이 합쳐진다면 우리 두 회사가 협력하는 하늘도시 프로젝트는 단순히 2억 영업 규모의 프로젝트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국적인 벤치마크, 1영조 원 규모의 플랫폼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강우진의 목소리에는 야망과 설득력이 가득했다. 그때가 되면 우리 두 회사가 이 새로운 시대의 왕이 될 것이고 아무도 우리의 위치를 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그의 제안이 매우 매력적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비즈니스 세계에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오직 영원한 이익만이 존재한다. 만약 한솔그룹과 협력할 수 있다면 정화그룹에게는 대기무해 였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정동원 회장님의 온화하고 확고한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평생을 경쟁자로 여겼다. 그의 이념 속에서 정화그룹은 스스로의 기술과 실력으로 당당하게 한솔그룹을 넘어서야 했지. 연합을 통해 시장을 분할하는 방식은 아니었다. 강 사장님, 제안은 매우 매력적입니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죄송하게도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전화 너머는 침묵에 잠겼다. 강우진의 웃음기가 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왜요?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당신은 지금 은혜를 잊고 다리를 부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확고한 어조로 말했다. 저는 단지 정 회장님께서 이루지 못하신 이원을 완성하고 싶을 뿐입니다. 정화그룹과 한솔그룹은 경쟁자이며 영원히 경쟁자일 뿐입니다. 저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저를 도와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는 다른 방식으로 갚겠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세계에서 우리는 여전히 적입니다. 저는 정화그룹을 이끌고 우리만의 방식으로 하늘도시 프로젝트에서 그리고 미래의 모든 전장에서 당당하게 당신과 경쟁하여 승부를 가릴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이것은 정동원 회장님과의 약속이자 제 신념을 지키는 것입니다. 전화 너머에는 오랫동안 죽은 듯한 침묵이 흘렀다. 나는 강우진이
이 때문에 격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다. 그 웃음은 호탕하고 시원했다. 역시 제가 사람을 잘못 본 것이 아니었군요. 배포가 있군. 정동원 그 고집불통 노인보다 더 흥미롭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의 도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신이 당당하게 저를 물리치어 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봐주지 않을 겁니다. 바랄 나위 없습니다. 나는 웃었다. 전화를 끊고 나는 길게 한숨을 쉬었다. 이제부터 나를 기다리는 것은 훨씬 더 어렵고 동시에 훨씬 더 흥미진진한 길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전례 없는 평온함과 힘이 가득했다. 창밖으로 햇살이 좋았다. 나는 마치 정동원 회장님이 구름 위에 서서 나에게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 것을 보는 듯했다. 몇 년 후 정화그룹은 나의 지휘 아래 업계 선두의 지휘를 굳건히 했을 뿐만 아니라 하늘도시 프로젝트에서의 탁월한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전 세계로 확장했다. 회사의 시가총액은 1억 배로 불어났다. 나와 강우진의 한솔그룹은 각 분야에서 수없이 치열한 대결을 표현했다. 서로 승패를 주고받았다. 서연에 대해서는 나중에 들으니 감옥에서 행실이 매우 나빠 형기가 연장되었다고 한다. 출소 후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막대한 빚과 친지들에게 버림받은 비참함이었다. 한때 그녀가 가졌던 모든 것은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이것이 아마 그녀에게 가장 좋은 벌이었을 것이다. 그해 연말 시상식 밤, 문 앞에 서 있던 마이바흐는 운명의 수레바퀴처럼 나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다. 나는 한때 그것이 돌이키고 싶지 않은 치욕이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이 어찌 파괴를 통한 새로운 시작이 아니었겠는가. 나는 어리석은 충성심을 잃었지만 세상 전체를 얻었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